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05년 작 범죄 스릴러 영화 리볼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서 시청해주세요. 7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코크니 도박사 제이크 그린이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석방된 지 2년 후 그와 그의 형 빌리는 카지노 주인인 범죄 조직 보스 도로시 마카에게 빚진 돈을 되찾기 위해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카지노 중 한 곳으로 향합니다. 그는 자신의 보디가드 폴의 조언을 무시하고 제이크가 자신의 개인 게임에 참여하도록 허락합니다. 올라가는 길에 제이크는 폐소공포증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기를 망설이지만 다른 보디가드들이 20층을 올라가야 한다고 상기시키자 그는 결국 굴복하고 공황 발작과 싸우며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제이크의 첫 번째 내기는 테이블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와의 칩 던지기였고 그는 여기서 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그는 마카가 거짓된 안도감을 느끼도록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카와 같은 내기를 했을 때 이번에는 그가 이깁니다. 빌리와 제이크는 현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서둘러 카지노를 떠나고 나가는 길에 잭에게 붙잡힙니다. 잭은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며 제이크에게 자신의 카드를 건넵니다. 이번에는 제이크가 계단을 이용하기로 결심하지만 한 발짝도 내려가기 전에 카드에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문구가 드러나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제이크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는 동안 마카는 폴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제이크는 7년간의 옥살이 끝에 특히 그의 형수와 관련된 사건 이후 더 큰 복수를 원할 것이 틀림없으므로 마카는 폴에게 그를 제거하기 위해 업계 최고의 암살자를 고용하라고 명령합니다. 병원에서 제이크는 처음 보기에는 기절의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 혈액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에 가서 쉬라는 말을 듣습니다. 빌리는 자신의 집으로 가고 제이크는 보호를 위해 보디가드들을 데려가지만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모두 총에 맞습니다. 그가 총알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닥에서 이걸 집어라 라고 쓰인 카드를 발견하고 그대로 몸을 숙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를 타고 탈출하려 하지만 운전사 역시 총에 맞습니다. 다행히도 잭이 제때 도착해 그를 구하고 데리고 떠납니다. 암살자 소터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놓쳤는지 이해할 수 없어하며 누군가 제이크에게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가 마카에게 질책을 받으며 말한 것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놓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잭은 제이크를 그의 파트너 아비에게 데려가는데 아비는 어떻게든 제이크의 의료 기록을 손에 넣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이크는 희귀한 혈액병을 앓고 있으며 사흘 안에 사망할 것입니다. 그 남자들은 제이크에게 협상 불가능한 두 가지 조건으로 보호를 제안합니다. 그는 모든 돈을 그들에게 주고 어떤 질문에 답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결정할 시간으로 3시간을 주지만 제이크는 그들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말없이 떠납니다. 그가 병원에서 받은 결과도 같았지만 제이크는 또다시 연구소가 잭과 아비에게 매수되었다고 생각하여 그의 개인 의사에게 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데 그 의사 역시 같은 예후를 내놓습니다. 그 역시 돈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으로 위협한 후 제이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후 돌아가 남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나가자 아비는 자신들이 사채업자이며 그들이 빌려줄 돈은 제이크의 돈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고객을 방문하여 돈을 건넨 후 아비는 제이크에게 마카와의 과거에 대해 전부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마카에게는 3명의 에디라고 불리는 아주 멍청한 3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경기를 앞두고 카드 담당을 잃었고 제이크가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알고 그를 대신 부른 것입니다. 제이크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빌리의 가족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중에 테이블의 다른 남자들이 제이크와 그의 어머니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총격전을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돈은 사라졌으며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말했고 제이크는 경찰의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은 그의 조카를 위협했고 그녀의 딸을 보호하려던 그의 형수를 실수로 죽였습니다. 제이크는 경찰에게 마카가 게임을 조직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7년간 감옥에 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에디들은 어떤 식으로든 마카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 결과 그는 그들을 콘크리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 고객을 방문한 후 잭은 제이크를 모텔에 머물게 합니다. 한편 마카와 폴은 모든 다른 범죄 보스들이 닮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인물로 여겨지는
범죄계의 거물 샘 골드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골드는 방문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신 그의 조언가인 릴리 워커를 만나고 그녀는 마카와 마약 거래를 중개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녀는 또한 골드가 대중의 관심을 좋아하지 않으며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얼마 후 제이크는 아비와 체스를 두던 중 감옥 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기 전에 잭과 아비에게 더 많은 돈을 줍니다. 제이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일반 감방에서 14년 또는 독방에서 7년이었고 그는 독방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감방은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체스 마스터와 사기꾼 두 남자 사이에 있었고 그들은 서로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이크의 형기 첫 5년 동안 세 사람은 도서관 책에 메시지를 적어 소통했고 그렇게 제이크는 세상의 어떤 게임에서도 이기는 그들의 공식을 배웠습니다. 두 남자는 탈옥을 계획하고 제이크를 함께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침내 떠났을 때 그들은 말없이 사라져 제이크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2년 후 그가 석방되었을 때 그는 그 두 남자가 자신의 모든 돈을 가져갔고 더 똑똑한 상대와 겨루어야만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쪽지만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이크는 그 공식을 이용해 여러 카지노에서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이크는 여러 고객을 방문하고 자신의 돈을 나눠주며 계속 일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위협해야 하지만 무고하고 절박한 사람들을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아비와 잭은 트럭에 벽 한쪽을 사슬로 묶어 당기면 벽이 무너지면서 반대편에 있는 금고를 훔칩니다. 이 금고에는 마카가 릴리에게 약속했던 마약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강탈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폴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냅니다. 폴은 그들의 경쟁자인 사마페 보스로드 존을 찾아가고 그는 그렇게 촉박한 통보에도 마약을 제공하기로 동의하지만 엄청나게 부풀려진 가격에만 가능합니다. 제이크, 잭, 아비 그리고 그들의 팀은 거래가 이루어질 호텔로 갑니다. 그들은 불량배들 옆방으로 몰래 들어가 벽에 구멍을 뚫고 수면가스를 주입하여 마카와 존의 부하들을 모두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돈과 마약을 훔치고 마치 마카가 존을 강탈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도록 누명을 씌웁니다. 얼마 후 제이크는 빌리에게서 전화를 받는데 빌리는 주변에 물어본 결과 잭과 아비는 골드조차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인물들이니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이크는 듣지 않고 일하러 돌아가는데 그곳에서는 겁에 질린 고객을 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는 거부하고 대신 아비를 쏘려 하지만 아비에게 기절하기 직전에 총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이크는 몇 시간 후 모텔에서 깨어나고 아비로부터 셋째 날을 살아남았으니 검사를 받아보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총을 남겨두고 간 조카와 빌리의 방문을 받은 후 제이크는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는 진단이 잘못되었으며 제이크는 괜찮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는 아비에게 전화해서 답을 요구하지만 아비는 기다려야 한다고만 말합니다. 한편 폴은 정보를 수집해왔고 부하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제이크의 이름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마카는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제이크가 모텔로 돌아오자 아비와 잭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방 안에 마카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이크는 도망치고 남자들이 그를 쫓지만 특히 불량배 중 한 명이 미끄러져 실수로 자신을 쏘는 바람에 그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합니다. 다른 범죄자들은 시체를 발견하고 제이크가 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크는 아비와 잭의 사무실로 찾아가고 그들은 제이크가 에디들과의 옛 거래에 대해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세 멍청이들은 제이크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이크가 한 일 때문에 그들이 마카에게 해고당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는 에디들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매달 그는 그들이 빌려주는 돈의 3%를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에디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자 그들은 모두 참여하고 싶어 했고 이번에는 4%를 원했습니다. 사실 제이크는 각 에디에게 다른 에디의 돈으로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들은 마카에게서 빌렸고 마카는 곧 에디들의 미스터리한 돈 버는 남자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공식으로 도박을 하여 부자가 된 후 제이크는 그 순간을 택해 형과 조카와 함께 휴가를 떠났고 바로 그때 마카는 빚을 갚지 않은 에디들을 죽였습니다. 마카 얘기를 하자면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부하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제이크가 탈출했다고 알립니다. 소터는 웨이트리스인 척하는 존의 애인을 알아보고 그녀를 쏜 후 레스토랑을 떠나 그녀의 운전사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사격은 여전히 빗나가고 그는 그녀를 죽이지 못하고 다치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여자는 소동 중에 마카의 손가락을 쏘아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런 다음 소터는 로드 존과 그의 부하들을 죽이기 위해 그의 은신처로 보내집니다. 다시 제이크로 돌아가서 그는 옥상에서 골프를 치며 아비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골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단지 자아의 표현이자 탐욕의 화신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만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이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들의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후 제이크는 은행에서 남은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부 기부한 후 마카의 침실로 몰래 들어갑니다. 자신의 자아를 대표하는 머릿속 목소리와 싸우면서 제이크는 마카에게 돈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를 우월한 범죄 군주로 인정하며 떠나기 전에 그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제이크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는 13층에서 멈춰버립니다. 공황 발작을 이겨내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자아를 거부하고 마침내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게임에서 벗어납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하자 제이크는 1층에 도착하고 자신의 자아에 미쳐버린 마카가 총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그를 그냥 지나쳐 가는데 이는 마카를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군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굴욕을 당했는지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폴은 마카에게 모든 지역신문을 가져다 주어 그의 이름이 온통 도배된 것을 보게 합니다. 제이크가 마카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고 이제 모두가 그 카지노, 폴은 또한 제이크가 마약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부터 그들을 속이고 있었다고 그에게 알립니다. 폴, 소터, 그리고 나머지 마카의 부하들은 빌리를 찾아가는데 빌리는 자신의 보디가드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깨닫고 딸을 찬장에 숨기는데 성공합니다. 그가 발견되자 남자들은 그가 제이크와 마약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해도 믿지 않으며 그를 신문하면서 상처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폴의 방법은 빠르게 과격해지고 소터는 특히 그들이 소녀의 흐느낌을 듣고 찬장에서 나오게 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해치기를 거부한 소터는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동료 부하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죽이기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실수를 저질러 자신도 죽고 맙니다. 한편 마카는 릴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녀는 골드가 보낸 화환을 가져오는데 골드는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도배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카의 이름이 신문에 온통 실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릴리는 또한 마카의 시대는 끝났으며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이는 그를 또 다른 공황 상태에 빠뜨립니다. 아비와 잭은 제이크와 마약을 마카의 카지노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아비는 이야기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고백하면서 마침내 체스 게임에서 제이크를 이깁니다. 그와 잭은 제이크의 옆 감방에 있던 남자들이었고 그들은 항상 그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그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는 그들이 단지 제이크의 상상 속 허구에 불과했음을 암시합니다. 불행히도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카지노의 보디가드들이 그를 소녀와 함께 있는 마카에게 데려가기 위해 오기 때문입니다. 마약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제이크는 조카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마카를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제이크는 아이에게 총을 겨누고 있을 때조차 여전히 두려움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굴욕감은 마카의 마음속 자아의 목소리가 제이크는 죽은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그는 머리에 총을 대고 쏩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